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소서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의 보안과 그리고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1차 서류 전형에서도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자소서의 항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원 분야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정보 보호 관련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주소 관리, 정보보호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통신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 분야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지원 분야가 경영 정책 그리고 기술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직무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핵심 과제를 언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작성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일단 경영 분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기획, 경영, 인사, 회계가 들어가는데 어떤 과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경영 분야는 조직의 운영을 극대화하고 국가 정보 보호 및 인터넷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고객 만족 인사 관리 등의 영역이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 부분에서는 ESG 경영 강화, 즉 해결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하죠. 정부 및 공공기관의 ESG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진흥원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진흥원이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신뢰도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적 자원 관리 및 조직 문화 혁신과 같은 경우들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과제로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영 분야의 역량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전략 기획 능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량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써주시면은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책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의 정보보호 정책을 연구하고 법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업무예요. 최근에 AI라든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과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 강화라든지 즉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및 신기술과 정보보호,
정책을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클라우드 기술 발전으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진 거죠. 또는 국가 사이버 보안 협력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립해야 되는 과제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 역량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정책 기획 분석 능력이나 법 제도 이해 및 적용 능력, 국제 및 대외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보안, 침해 사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인터넷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위협 대응,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보안, AI 기반 보안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클라우드와 IoT 환경에서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로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또는 클라우드 IoT 보안 강화 및 취약점 대응 그리고 국가 차원의 침해 사고 대응 및 위협 인텔리전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에 필요한 역량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면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기술이라든지 AI 러닝머신 활용 능력, 클라우드 및 IoT 보안 능력,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 능력이나 또는 암호 및 보안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있다라거나 프로그래밍 자동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경영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 고객 만족도 개선, ESG 경영 이해가 필수적인 거고요. 정책 분야에서는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정책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법 제도 정비, 국제 협력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안 기술이나 클라우드 및 IoT 보안, 침해 사고 분석 등의 실무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의 핵심 가치, 전문 혁신 소통 신뢰 중 본인에 부합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혁신 소통 신뢰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내가 이 역량을 획득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인터넷진흥원의 핵심 가치, 전문 혁신 소통 신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연결해서 어떤 가치가 본인에게 부합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선택한 가치가 우리가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전문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 역량은 최신 정보보호 기술 및 보안 트렌드 체계를 이해하거나 데이터 분석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적용 능력,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법 제도를 이해하는 거죠. 직무별 적용 방식으로는 기술 정책 경영과 관련해서 필요 역량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필요 역량은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이해.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 혁신은 좀 더 기술 쪽이나 정책 쪽에 조금 더 맞는 역량이다 라고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무별 적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필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외 이해관계자 그리고 와의 협업 능력, 정책 및 보고서 작성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이나 경영 쪽에 조금 더 맞는데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보안 컨설팅 및 침해 사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맞을 거고요. 정책이나 경영이 요 소통과 관련돼서 훨씬 더 맞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뢰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 역량은 보안 위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체계 구축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직무별 적용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과 경영 쪽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얘기? 선택한 핵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전문과 관련된 것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정보보호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나 데이터 분석 연구 경험, 관련 자격증 취득 활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과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나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과 신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직무에 좀 더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외부 협업, 고객 대응 등의 사례를 활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 4번이 1200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거는 1000자인데 이건 1200자예요. 왜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써라라는 얘기예요. 이 항목 자체는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과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학습,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수행한 활동 습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술 직무는 사이버 보안 연구나 AI 보안 이런 것들인 거고요. 정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했다라든지 또는 정책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해봤다라든지 경영 직무 같은 경우는 공동체 운영 및 관리를 해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내용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주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왜 이러한 활동을 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보안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해킹 대회에 참여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경영 같은 경우는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고객 만족도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4번입니다. 위급하거나 급박한 문제 또는 어려운 과제를 마주했을 때 이를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상황, 과정, 결과를 기술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급하거나 급박한 문제 또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것들, 즉 이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프로젝트 일정 문제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기술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죠. 해결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해결 여부와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했을 경우에서는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결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업무 또는 과제 수행 중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 과정, 결과를 기술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말이 나오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윤리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상황, 과정, 결과를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적 법 위반이나 중대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실수 또는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죠. 프로젝트 진행 중 내가 모르고 정보보안 규칙을 위반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서 실수로 개인정보를 좀 더 부적절하게 관리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이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인터넷진흥원 직원으로서 필요한 윤리의식이 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공정성과 청렴성, 책임감과 정직성, 이해충돌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진흥원 직원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쓰는 방식이 요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AI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분석해서 읽어주는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소서 항목 분석과 작성 전략을 우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자소서는 단순한 경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진흥원의 역할과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기업 취업 전략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